현지 시각 2월 6일 오전 4시경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의 국경지대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피해 상황은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망에 휩싸여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예 구조대들이 급파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은 역대 최악의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가볍게 넘어서며 지진 역사상 최악의 사망자를 낸 자연재난으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는 2월 13일 기준 3만 3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소 100만 명 이상분의 식량과 텐트, 침낭, 비상발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경지대 등지에선 53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이재민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9호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피해자 수색이 이루어져 하는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은 세계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튀르키예의 방송 프로듀서인 셀린 güne르는 본인의 SNS에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윗을 올린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의 엄청난 지원 물량에 놀란 güne르는 또다시 한국인들을 향한 감사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상상했던 것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저 또한 당신분들을 다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형제의 나라의 도움을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마음은 한국인들에게 절실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인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주민들은 물품과 성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만족하지 않은 우리 정부는 아예 튀르키예 재건을 위한 지원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진 당시 쓰레기나 다름없는 종이약을 접어 보내기만 한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 한국의 외교당국도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차적으로 구호대 118명을 급파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7일 구조견 4마리와 구조팀, 탐색팀을 포함한 구호대를 튀르키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뭐 하나 쉬운 길로 가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한국의 구호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구호대는 튀르키예 국경지대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안타키아를 활동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 구호대원들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구조대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튀르키예 당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구호대들은 일반 구호대들과는 달리 고강도 탐색 및 구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호대원들은 실전 경험에 매우 뛰어난 베테랑들만이 선발되어 파견되었는데요.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현재 2차 파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해외 재난에 많은 파견을 보내왔지만 이번 구호대는 그 중에서도 단일 파견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들이닥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팬데믹 전선의 최일선에서 싸워주신 김혜주 콧등대위님을 비롯하여 구호대원들 몇몇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프리카 등 척박한 오지에서 다양한 작전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던 분들로서 약 열흘간의 기간 동안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 상황 와중에도 파렴치한들의 약탈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가 구호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구호대들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종 약탈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구조 작업이 번번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스트리아와 독일 구호팀이 활동을 중단한 데에 이어 이스라엘 구조팀이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국의 구호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에서 척박한 구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구호대는 현지에서 다른 나라의 구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호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70대 중반의 남성 생존자 한 분을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두세 여아와 부모 등 3명을 추가로 구조하여 지금까지 한국 구조대는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18구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희생정신은 튀르키예 현지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국 구호대의 활약상에 감동한 카디르 오카탄 데프네시 시장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캠프를 직접 찾아
생존자 구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구호대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비롯한 생존자 가족들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 긴급 구호대에게 차를 나눠주고 담요를 씌워주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 주셔서 눈물이 난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류의 바람이 거센 나라이기도 한 튀르키예는 평소 K-팝 등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으로만 접했던 한국이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구호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된 걸 꿈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르티카에서 한국의 구호대에 의하여 구조된 어머니와 아들의 가족인 도우 씨는 TV에서만 보던 한국인들에게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줄을 꿈에도 몰랐다며 이 은혜를 꼭 갚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구호 활동은 비단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견을 비롯하여 각종 동물들도 재난 지역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참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하얀 개가 있습니다. 흰색 털에 온몸에 다부진 근육들, 앙증맞게 내려앉은 귀, 엄격 근엄 진지하게 굳게 담은 입. 아직은 상황 파악이 덜 되었지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다는 또렷한 눈망울, 언제라도 명령을 받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 그리고 앞발의 메인 붕대까지. 이 구조견의 이름은 토베기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견종으로 올해 6살입니다. 토베기는 구조활동 중 날카로운 물체에 발을 다쳤는데 상처가 덧나지 않게 응급조치를 한 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구조 현장에 재투입이 되었는데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의 형체를 알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삐죽하게 튀어나온 철근, 각종 유리 조각 등의 뾰족한 잔해물들로 인하여 많은 구조견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에도 구조견들의 구조활동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 투호는 개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비되어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부 인간들은 이때다 싶어서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참사를 이용하여 약탈을 하는 반면 순수하게 인간을 위해서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수색을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동시에 깊은 반성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왔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지진,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라도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 자신의 일이면 발벗고 나서는 우리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원수는 2배로 갚고 은혜는 10배로 갚습니다. 과거 멀고도 먼 조상님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안면도 없는 조상님들의 은혜를 갚고자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 인원이 14,965명이 육박하여 세계에서 파병 규모 4위를 기록하였고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하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의 나라 튀르키라는 역사적 사실이 많이 희석되긴 하였지만 저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희생을. 튀르키예 국민들이 참사의 상흔이 아물 때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